자, 안녕하십니까. 꿀벌은 내 친구입니다. 자, 요즘에는 많이 한가하죠. 뭐 별로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렇지만 뭐 매번 마찬가지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엊그저께 마지막 방제를 했습니다. 마지막 방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방제는 없을 듯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에다가 이제 방제를 할 때 좀 달력 있죠. 달력 그거를 이제 소문 크기만큼 잘라가지고 이렇게 집어 넣으세요. 집어 넣어갖고 소비 있는 쪽으로 이렇게 놔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방제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빼가지고 진드기 가시가 많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거를 확인하셔가지고 내 통에 진드기가 지금 어느 정도 있구나 요거를 미리미리 체크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엊그저께 속살만 2호를 쳤는데 시트지를 이제 달력 종이를 빼보니까 거의 뭐 한 마리도 안 세 통을 했는데 한 통이 한 마리가 나왔고 두 통은 한 마리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진드기는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월동 마지막 질병 방제, 그리고 이제 월동 전 축소, 그 다음에 월동 포장, 이제 과본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합봉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월동 전에 봉충판 빼기. 봉충판을 왜 빼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초안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약간 좀 내용에 미흡한 점도 있고 좀 말하다가 또 삼천포로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죠. 컴퓨터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 영상이 이렇게 너무 길다,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너그럽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보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열 필요 없겠구나. 자, 일단 방제 작업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병 방제를 잘 해야 됩니다. 질병 방제를 잘 못하게 되면 질병 방제를 잘 못하게 되면은 이제 벌들이 이제 이렇게 뭉쳐가지고 공구를 짓죠. 공구를 짓는데 자꾸 누가 이제 이렇게 피를 빨아먹는 거죠. 체액을 계속 진드기나 가시뱅이가 빨아먹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이 머리에 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안 긁으려 해도 자꾸 이렇게 긁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요즘에 이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아무튼 옛날엔 이 많았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머리에 석회가 이렇게 허옇게 있고 그랬었어요. 옛날이지만 코도 이만큼 쭉 나왔다가 한번 쭉 들어가 이러면 쭉 들어가고 그랬죠. 자, 아무튼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랑 비슷합니다. 머리에 이가 있으면 자꾸 긁게 되듯이 얘네들도 몸 겉에 이제 진드기가 붙어 있으면은 자꾸 빨아먹어요. 진드기는 벌 몸에 붙어서 이동을 많이 합니다. 가시흥에는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동 봉구 짓는데 이제 도태된다, 밑으로 이제 떨어져 갖고 못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래갖고 낙봉이 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드기는 철저하게 꼭 잡아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옥살산 저 같은 경우에는 진드기 약재로 쓰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천연 약재하고 제가 직접 만든 천연 약재입니다. 8가지 약재가 들어간 천연 약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트립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속살만. 이렇게 3가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옥살산인하고 개미산하고 마이탁 이런 거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옥살산이나 개미산 같은 경우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그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저기 유럽이나 뭐 이런데 그 양봉 선진국에 가보게 되면 그 옥살산이나 이런 거를 쓸 때, 개미산이나 쓸 때 방동복에다가 방동 마스크를 쓰고 방동 장갑을 끼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방동복을 입고 방동 마스크는 쓰는 거 봤습니다. 그렇지만 방동복을 입고 그 옥살산을 쓰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옥살산이나 개미산을 이렇게 쓰게 되면 그 뭐 바람을 등지고 이렇게 쓰면 된다, 아무 이상 없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보기엔 괜찮지가 않습니다. 왜 괜찮지가 않느냐, 그 여기다 그 옥살산이나 개미산을 넣게 되면은 얘네들이 천천히 조금씩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봉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맡을 거 아니에요. 그 간접 흡연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간접 흡연이죠. 마시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몸에 묻기도 하고 뭐 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제가 보기에는 사람 몸에 썩 좋지 않다, 명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죽하면 뭐 그런 약품들이, 개미산이나 이런 약품들이 화공약품으로 들어가죠. 화학약품으로 그만큼 독하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벌 몇 통 하시면서 벌 뭐 10통 20통 하시면서 그 굳이 그 독한 화학약품을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요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뭐 전업 양봉을 하시는 분들은 뭐 다 잘 알아서 하시니까, 워낙 기술이 뛰어나고 뭐 잘 알아서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동 그 과보온에 대해서, 월동 포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 포장이죠. 내부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부 포장이 다 끝났고, 그 엊그저께 이제 속살만을 치면서 그 소비 배열과 그 내부 포장은 다 끝났습니다. 뭐 요거는 옛날부터 이렇게 돼 있던 거죠. 여름에 이제 10월 달에 요거를 미리 본판을 대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벌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소비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있는 것이고, 그 소비가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것은 이 보온판은 여기 벽 쪽에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붙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월동 포장 들어갈 때 보온재만 이렇게 당겨주면 돼요. 보온재만 이 격리판 있는 데까지 이렇게 당겨주고, 이제 여기다가 그 신문지 한 장, 올해는 너무 춥다고 하니까 신문지 2장을 덮어줄까 고민은 하고 있지만, 뭐 작년에는 쭉 그래 왔습니다. 신문지 한 장 덮어주고, 이 상태에서 신문지 한 장 덮어주고 뚜껑 닫고 앞에다가 이제 차광망을 씌웁니다. 깜깜하게 벌 한 마리도 안 나오게. 겨울에 이제 벌이 나오면 못 들어가고 죽는 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벌 나오는 거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차광망을 앞에 딱 씌워줍니다. 깜깜하게 해줘요. 깜깜하게 해주고, 요 벌통과 벌통 사이로 이제 뒤에는 완전히 오픈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벌통과 벌통 사이로 통풍이 되죠. 통풍이 됩니다. 통풍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놓고 월동을 납니다. 뭐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기서. 그렇지만 이제 그 뭐 철원, 고성, 그 다음에 파주 이런 그 추운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아주 굉장히 좀 그 여기보다 훨씬 더 추우니까 좀 부지포 개포도 위에다 하나 정도 올려주고, 뭐 하나 올려주든 2개 올려주든 뭐 그건 뭐 봉주가 잘 아니까, 뭐 내 몸은 내가 안다 그러죠. 그쪽의 날씨, 지금 양봉장의 양봉 날씨에 대해서는 그 봉주가 제일 잘 압니다. 그렇죠. 봉주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봉주가 알아서 이제 그 추위에 맞춰서 이제 월동 포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개포 하나 덮어주고 신문지 한 장 덮어주고 요걸로 끝입니다. 그 뭐 과보온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양봉을 다시 취미 양봉을 이제 시작을 할 때 그 옛날에 이제 제가 그 90년대에 이제 전업 양봉을 했지만 그 이후로 한 15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제 취미 양봉을 하면서 부직포 개포로 두 겹을 덮어줬어요. 두 겹을 덮어주고 개포 덮어주고 그리고 위에도 그 밑에까지 소문 밑에까지 그 부직포 개포가 내려올 정도로 해주고 중간에 사이사이에다가 다 수치리포를 다 끼워주고 진짜 그 옛날에 그 강원도는 아니고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제가 이제 그 월동을 항상 났었는데 그 거기서 하던 식으로 그 월동 포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봄벌 깨울 때 보니까 10통에 8통은 다 봉판이 있는 거예요. 봉판이 있고 심지어는 그 벌이 깨어나오는 벌들도 있었어요. 봉판이 터져 나오는 벌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거는 엄청나게 그 따뜻하게 너무 지나친 정도로 과보온이죠. 과보온을 했다는 것을 제가 그 알아차렸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월동 이제 봄벌 깨울 때 보면 그 10통에 뭐 한 통 정도가 봉판이 형성돼 있고 그 외에는 산란이 안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겨울에 월통 포장을 과보온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는 봄벌 깨울 때 보면 압니다. 봄벌 깨울 때 보면 봉판이 있다. 요거는 내가 과보온을 한 것이고 봉판이 하나도 없다. 요거는 내가 정상적인 보온을 한 것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여러분들 하던 식으로 이거를 하시고 와 저기 뭐 고라니가 막 뛰어다니네. 고라니 새끼가 낮에 막 뛰어다니네. 야 일로 와봐. 고라니. 소소한 날들님이 만약 봤으면은 그럴 거야. 고라니 안녕 이러면서. 자 아무튼 갑자기 뭐 얘기를 엄한데 고라니가 나타나고 그 소소한 날들님도 이제 그 영상을 찍는 분인데 아무튼 그분은 뭐 개미 보면 개미 안녕 이러고 그러시대. 아무튼 뭐 좋습니다. 보기 좋고요. 그러니까 내가 과보온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를 평가하는 것은 봄벌 깨울 때 봉판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우리나라 기온으로 우리나라가 최대 뭐 내려가봤자 영하 25도죠. 25도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벌들이 얼어 죽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나라 기온 정도로는 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고 뭐 이런 몰라도 모스크바 뭐 러시아 이쪽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기온 가지고는 그 얼어 죽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 과보온은 하지 마시고 월동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뭐 본인 그 봉장의 추위가 어느 정도 오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맞춰 갖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봄벌 깨울 때 봉판이 있으면은 과보온을 한 것이고 봉판이 없으면은 적당한 보온을 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 신념은 그렇습니다. 제 신념은 겨울벌은 춥게, 봄벌은 따뜻하게, 여름벌은 시원하게. 요게 온도 조절하는데 저의 그 원칙입니다. 저만의 원칙.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따뜻하게 해주면 안 되죠. 자, 이제 봄벌 깨울 때는 뭐 진짜 무지하게 따뜻하게 해줘. 최대한 보온을 해줘야죠. 최고의 보온을 해줘야 되지만 이제 월동벌은 시원하게, 춥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축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벌은 3장벌밖에 안 되는데 뭐 4장벌밖에 안 되는데 월동벌이니까 4장벌밖에 안 되는데 소비는 한 6장 갖다 넣어버리면
그 봉구가 이제 가운데 집니다. 가운데가 제일 따뜻하니까 가운데 지지만 이제 사이드 쪽으로, 이쪽 사이드 쪽으로는 조금밖에 벌이 조금밖에 안 붙어 있어요. 양쪽으로 조금밖에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러니까 계속 이제 추운 상태에서 오래 있게 되면 그 뭐 영하의 날씨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 얘네들이 먹을 거를 못 먹습니다. 봉구가 안 되기 때문에. 왜 봉구가 안 되냐? 가운데 있는 벌들은 제가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봉구가 이렇게 있으면 바깥에 벌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벌이 밖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 교차를 해가면서 이제 온도 조절을 하는데 맨 가에 벌에 여기 한 10마리 붙어 있어요. 10마리끼리 열을 못 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추워. 항상 추워. 꾸준히 추워. 한없이 지속적으로 추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짜투리 벌을 잔류벌들을 만들지 말고 모두 다 가운데로 몰아주는 그 소비 배치를 해야지 그게 이제 벌들을 월동을 무난하게 나게 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내장벌이다. 그러면 내장만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세장벌이다. 그럼 세장만 넣어줘요. 그 적정한 벌을 넣어줘야만이 이제 그 벌들이 월동을 잘 날 수 있겠죠. 그 짜투리 벌들이 가으로 붙는 벌들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가리장 같은 걸 넣어놓게 되면 이제 가리장으로 벌들이 몇 마리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 먹이가 있으니까 날씨가 풀렸을 때 넘어갔다가 넘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낙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리장 같은 경우에는 월동 들어갈 때 추천하지 않습니다.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어느 정도 넣어야 될 줄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6장 벌이 있다. 가운데다 그냥 격리판을 찔러버려요. 가운데다 격리판을 찔러 놓게 되면 얘네들이 그 따뜻한 쪽으로 갑니다. 따뜻한 쪽에서 봉구를 형성을 해요. 따뜻한 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아무 쪽으로나 가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 쪽에다가 봉구를 만듭니다. 뭐 도저히 모르겠으면 가운데다가 그냥 그 뭐 다 4장이 있다. 아니 4장은 좀 그렇고 뭐 6장이 있다. 그럼 가운데다가 산매 그 옆에다가 이렇게 격리판을 찔러버립니다. 찔러버리고 이쪽에다가 격리판 놓고 보온재 대주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 벌은 지금 한 3매 벌밖에 안 되지만 벌들이 선택을 해요. 따뜻한 쪽으로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격리판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벌들이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석은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뭐 될 것 같고, 아무튼 적정한 소비만큼의 그걸 놓는 게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비들은 안에다 넣는 것보다 이제 여기 먹이가 제대로 월동 먹이가 차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빼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관하기도 편하잖아요. 그죠? 남은 뭐 빈벌통에다가 넣어놓기만 하면 되니까 그 빼놓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합봉하기가 있죠. 합봉하기. 자, 합봉을 해야죠. 그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한테 벌이 지금 10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통이 있는데 그 한 3통은 그 약군이고 나머지 7통은 그래도 월동 자격군으로서 충분해요. 근데 나머지 벌은 2장벌, 1장벌 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왕이 이제 다 들어있죠. 10마리의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3통을 가지고, 아니야, 세 통을 가지고 여기다 합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통 정도는 놔두는 게 좋아요. 왕을 이제 살려놓고. 그렇다고 약군끼리 합봉하지는 마시고 약군을 강군에다가 합봉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럼 강군은 무왕군이고 약군은 왕이 있는데, 그러면 왕이 있는 쪽에다가 왕이 구심점 역할을 하니까 강군을 약군에다 합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약군의 왕이 있다, 여왕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약군을 강군에다가 합봉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뭐 한 통 정도는 그냥 남겨놨다가 나중에 이 7통 중에서 여왕벌이 망실이 된다든가 아니면 여왕벌이 몸을 못 불리고 뭐 약간 좀 불구벌이 된다든가 봄벌 깨울 때 이제 화분떡을 다 올려놨는데 화분떡을 안 먹는 통이 왕이 없는 통입니다. 거의 왕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내검을 해갖고 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왕이 있으면은 며칠 정도 더 기다려주고 그래도 산란을 안 한다. 그럼 이제 왕을 제거시키고 나머지 그 약분 한 통을 가지고 여기다가 여왕벌을 유입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통 정도는 이제 10% 정도는 약군이라도 그 여왕벌 그 교체 개념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합봉을 할 때 그 여왕벌이 있죠. 여왕벌이 있으면은 그 강원도나 이렇게 좀 북부 지방은 굉장히 춥겠지만 여기는 그렇게 춥질 않아요. 지금도 낮 기온이 뭐 영하 15도 이상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그냥 갖다 놓으면 싸웁니다. 날씨가 영하로 떨어졌을 때는 안 싸워요. 싸울 수가 없어. 왜? 추워 죽겠는데 야 싸우려면 너무 추워. 우리 그 부둥켜 안고 있자. 추우니까 체온을 나눠야 되겠다. 이러지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합봉을 하시고 영하의 날씨다 이런 경우에는 그 굳이 뭐 그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갖다가 놓아줘도 여기 격리판이 있죠. 그 바깥에다가 이렇게 그 약군의 소비들을 이렇게 놓아놔도 안 싸웁니다. 안 싸워요. 그렇지만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싸우니까 여왕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 소주를 뿌리셔도 되고 아니면 뭐 물파스 같은 거를 살짝 뿌려도 되고 방향제 같은 거를 뿌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합봉제를 뿌려가지고 합봉을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영하의 날씨에는 안 싸웁니다. 안 싸운다기보다도 못 싸운다는 말이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우니까 추워 죽겠는데 무슨 싸움이야. 당장 배가 고픈데 일단 먹고 보자 이거죠. 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월동 봉충판 빼기. 월동 그 포장 들어가는데 봉충판이 있어. 이걸 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빼야 된다면 왜 빼야 됩니까? 안 빼야 된다면 왜 안 빼야 됩니까?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월동 포장을 하는데 봉판이 있어요. 봉판이 있어. 그러면은 그 봉판 안에 진드기가 집중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가시응해 같은 경우나 진드기나 이런 것들이 그 월동 봉판을 막기 하루나 이틀 전에 글로 들어간다 그래요. 교미를 하고 들어가갖고 그걸 딱 막아버리면 그 안에서 이제 유충의 체액을 빨아먹으면서 성장하면서 그 새 4마리 정도가 돼갖고 나와요. 그러면은 그 안에 그 얘기는 그 안에 그 진드기가 거의 밀집돼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내가 여태까지 그 방제를 하면서 충실하게 잘 방제를 해왔고 그 다음에 그 진드기가 방제를 할 때 그 시트지를 뺐는데 진드기가 거의 없었다. 나오지도 않더라 진드기가. 그런 경우에는 굳이 그거를 봉판을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뺄 필요는 없지만 내가 그 진드기 방제도 제대로 못했고 솔직히 요새 바빠가지고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아들도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돈 없다고 하도 와서 막 진짜 예비 속을 볼볼 끓게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볼볼 틈이 없었다. 그래갖고 진드기가 많다. 방제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빼는 게 정상입니다. 빼야 됩니다. 그 안에 진드기가 볼복을 하니까 그때라도 그 봉판이나 충판을 싹 빼버리고 그 다음에 약재를 한번 쫙 쳐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숨을 데가 없죠.
진드기 가시능이가 봉판이 없으니까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싸그리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치기로, 뭐 시험 공부할 때도 몰아치기로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험 기간 오면 이제 요점 정리만 싹 해놓은 거 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벼락치기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렇게라도 하게 되면 진드기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봉충판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이제 봉충판은 대개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감군 같은 경우는 지금 산란이 멈춘 지 꽤 됐어요. 산란이 멈췄고, 약군 같은 경우가 약군의 그 봉판이 많습니다. 보면 약군에는 아직도 산란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약군이 있습니다. 어제 그 세 통을 합봉을 했지만 약군 같은 경우는 있어요. 왜 있냐 하면 얘네들이 추위는 다가오지만 지금 현재 벌로서는 월동이 힘들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란을 해갖고 인구수를 늘려가지고 이제 월동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월이 기다려줍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월이 기다려주냐고. 세월은 절대 안 기다려줘.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걸 알지만,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산란이 나가요. 그렇게 되면 나갔다가 날씨가 뭐 영하의 날씨니까 나갔다가 죽고 들어오지 못하고 죽고, 이런 식으로 죽는 벌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생기게 되면 나중에 소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소멸을 한다. 벌통 자체가.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어디가 아픕니까? 그 배가 좀 속이 좀 쓰려 갖고 왔어요. 그래요? 그 뭐 심한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진짜 그런 경우 있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 짠 거 드시지 마시고, 매운 거 드시지 마시고, 뭐 식사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뭐 그 위에 부드러운 음식을 많이 드십시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얘네들도 그 너무 약군인 경우에는 그 산란이 겨울에도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봉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봉판이 남아 있다면은 봉판은 제거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방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 양봉 밀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양봉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양봉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양봉 밀도가 높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 신고된 것만 우리나라에 약 2만 5천 가구가 양봉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베트남에서 지금 꿀이 수입이 어느 정도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따뜻한 날씨입니다. 그쵸? 1년 내내 따뜻해요. 그 말인즉슨 1년 내내 꿀을 딴다는 거예요. 왜? 1년 내내 따뜻하니까. 걔네는 벼도 4모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4모작. 우리나라 1모작밖에 못하죠. 4모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4마직이 있으면은 걔네들은 1마직이만 있어도 같은 양을 수확을 한다는 거죠. 기후 조건, 땅 질, 토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 수학적으로 말을 했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내가 4마직이 있지만 걔는 1마직이밖에 없어. 그렇지만 1년 쌀 수확량은 똑같아.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벌도. 우리가 채미라는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길게 잡아서 2달이에요. 길게 잡아서 2달밖에 안 돼. 근데 걔는 1년 내내 수확을 해. 물론 1년 내내 수확을 하는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지만 1년 내내 따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걔네들 벌통이 10,000통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한 50,000통 있어야지 비슷한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치상으로 따져서 저는 우리나라 그 양봉이 인구 밀도가 높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양봉한 지 한 40년 정도 되셨고 그 이동 양봉을 하시는데 그 나보고 당신이 이렇게 그 초보 양봉, 취미 양봉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양봉, 고정 양봉이 점점 늘어나지 않겠느냐. 늘어나게 되면 지금도 양봉 밀도가 굉장히 높은데 거기다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힘들지 않느냐.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 전화 오신 분이 전업 양봉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나라에서 보조금을 뭐 보조를 해주죠. 우리 양봉도 보조를 많이 해주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보조 그런 거 안 해줘도 돼. 보조 해주지 마십시오. 보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지 말고 밀원수만 많이 심어주십시오. 밀원수만 많이 심어주면 그게 바로 보조보다 전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보조 뭐 벌통값 뭐 좀 보조해주고 뭐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되는데 대신 밀원수만 좀 많이 심어주면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큰 보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봉인들한테 그 고기를 계속 갖다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뭐 감히 그 일개 취미 양봉 하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보조보다는 그 밀원수를 더 많이 심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영원한 보조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